I can't just let you win this game. Fuck is happening? Welcome to the Running Man. 스티븐 킹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더 러닝맨을 시사회로 먼저 보고 왔습니다. 아놀드 슈워츠네거 주연의 1987년판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이번 신작은 좀 더 원작을 충실하게 재현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미국은 네트워크라는 가상의 대기업의 꼭두각시 국가가 되어 더욱 심해진 빈부격차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수장 댄 킬리언은 기업과 국가의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전국을 돌며 헌터들에게서 살아남으면 거액의 상금을 주는 데스게임 서바이벌 프로그램 더 러닝맨을 비롯한 폭력적인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오미나 정책을 펼쳤습니다. 불의를 못 참는 성격 때문에 계속 직장에서 해고되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엔지니어 주인공 벤 리처즈는 독감에 걸린 딸 캐시에게 제대로 된 약조차 먹이지 못하고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는 아내 실라의 수입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캐시의 병세가 점점 심해지자 벤은 결국 네트워크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돈을 구해오기로 결심하고 30일을 버티면 10억 달러에 달하는 거금을 벌 수도 있지만 며칠 못 가 사망하는 참가자들이 수두룩한 더 러닝맨만큼은 피하려고 했으나 댄 킬리언의 꼬드김에 결국 더 러닝맨에 참가하기 위한 여러가지 테스트를 거쳐 게임에 투입됩니다. 더 러닝맨의 규칙에 따라 매일 자신의 모습을 찍어 우편으로 네트워크에 보내야 했기 때문에 벤은 기록 장치와 미장할 수 있는 옷과 물품들을 챙기고 게임에 참가한 러너들을 무자비하게 추격하는 에반 맥콘을 비롯한 헌터들로부터 도주합니다. 1987년판 러닝맨은 아놀드 슈워시네거가 연기한 주인공 벤 리처즈가 데스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제외하면 다 갈아엎었다고 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원작의 큰 틀만 가져온 다른 내용에 가깝고 이번 신작은 원작의 설정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중반부는 약간 각색되었고 원작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암울하기 때문인지 원작의 풍자 요소가 약간 유쾌하게 재해석되었고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전작들처럼 약간의 코미디 요소가 첨가되었습니다. 원작 소설의 엔딩이 스티븐 킹의 또 다른 소설인 미스트의 영화판 결말 수준으로 암울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엔딩이 어떤지는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하게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원작 소설을 스티븐 킹이 20대 후반에 집필했고 필명인 리처드 바크먼의 이름으로 1982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작중 묘사하는 미래의 배경이 공교롭게도 2025년인데 본작에서 배경 연도는 정확히 나오지 않으며 흔히 SF 영화들에 나오는 첨단 기술보단 카세트 퓨처리즘 스타일의 기계들이 등장하며 원작에서 주인공 벤이 들고 다니는 3kg짜리 캠코더 또한 카세트 퓨처리즘 스타일의 PDA 겸 기록 장치로 변경되었습니다. 탑건 매버릭에서 행맨을 연기한 글렌 파워를 인상 깊게 봐서 차기적인 디보션과 트위스터스 또한 재밌게 봤고 본작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주인공 벤 리처즈를 훌륭하게 소화했으며 탑건 매버릭에서 만난 절친한 선배이자 멘토인 톰 크루즈처럼 상당수의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액션 오락 영화였지만 문제는 본작이 코르네토 3부작과 베이비 드라이버를 연출한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신작이란 점인데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전작인 스콧 필그림 더 월드에 출연한 마이클 세러가 나오는 부분을 제외하면 전형적인 양산형 헐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느낌이라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에드거 라이트 감독 영화라고 전혀 느끼지 못할 것 같았으며 감독의 전작인 라스트 나잇 인 소호 또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아쉬웠지만 개인적으로 라스트 나잇 인 소호가 좀 더 나았습니다. 위키드 포크스의 초중반부의 페이스가 어수선하고 지루하지만 뒤로 갈수록 괜찮아졌던 것과는 다르게 본작은 초반부에 몰입감이 좋고 액션도 훌륭하지만 뒤로 갈수록 늘어지는 느낌이었고 30분 정도 남았을 때 계속 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고편에도 나온 장면인 벤이 아멜리아를 인질로 잡아 전기차를 타고 가는 부분은 굳이 필요 없다고 느껴서 이 부분을 빼고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전작들과 비슷하게 2시간을 넘기지 않게 편집하면 덜 지루할 것 같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원작 소설이 40년이 넘은 작품이고 스티븐 킹의 또 다른 명작인 롱 워크와 더불어 배틀로얄이나 헝거게임보다 훨씬 전에 나온 고전 데스게임물이지만 불과 몇 년 전에 전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과 아리스 인 보더랜드처럼 수많은 데스게임물이 쏟아져 나왔다 보니 40년 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상대적으로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렌 파월이 연기한 주인공 벤은 상당히 좋았지만 조시 브롤린이 연기한 메인 빌런 댄 킬리언은 인상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배우 잘못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며 댄 킬리언의 대사들이 전형적인 헐리우드 액션 영화 빌런 대사들로 가득했고 하필이면 조시 브롤린이 타노스 역으로 유명하다 보니 데스게임을 주최하는 타노스 같기도 했습니다. 더 러닝맨은 유쾌한 액션 오락 영화였지만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신작으로선 많이 실망스러웠고 특히 뒤로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에드거 라이트 감독이 제작비 1억 달러가 넘는 블록버스터를 만들거나 10억 달러에 가까운 흥행을 하는 감독은 아니고 흥행을 위해 R등급에서 PG-13으로 톤다운하는 요즘 트렌드와는 다르게 역설과 일부 유혈 장면을 그대로 넣은 R등급으로 개봉한 것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1억 1천만 달러의 제작비에서 한참 모자란 3천만 달러 정도의 수익밖에 내지 못했다고 하며 베이비 드라이버의 속편을 비롯한 에드거 라이트 감독의 신작이 제작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스티븐 킹의 또 다른 데스게임 소설을 원작으로 한 롱 워크가 제작비의 3배를 벌어들인 것을 생각하면 더
더 아쉬운데 그것의 드라마판 그것 웰컴 투 대리는 현재 쿠팡 플레이에서 스트리밍 중이지만 롱워크는 아직 국내 개봉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롱워크도 빨리 한국에 개봉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러닝맨을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